김갑수 문화평론가 잡으러 오셨네. 걸리면 죽는다. 제가 저지른 뭐 여자 문제겠죠. 뭐 이젠 뭐 방송이 너무나 몸에 익으시죠. 돈도 많이 버시겠다. 편집보다 낫죠. 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최고 수다 시간입니다. 김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얘기해 볼 주제는 경찰에 관련해서입니다. 지난 9월에는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 담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는 생활안전과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이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이 뭔지 오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그 문제는 무엇이 예상되는지 등등등 두루두루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아직은 이분이 원탑입니다. 자, 32년 베테랑 형사 김복준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경찰 처음 시작한 게 언제죠? 82년 의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 의정부에서. 경기 의정부에서. 되게 호탕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옛날 형사 시절에 딱 한 주먹 하시는 것도 떠오르긴 하지만 그 거친 일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 별명이 힘줄이었어요. 힘줄. 그냥 힘줄도 아니고 쌍힘줄. 쌍심줄이에요? 고집도 많았고 또 걸리면 죽는다. 걸리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경찰 업무 고된 거 중에 저는 제일 괴로워 보이는 게 난 정말 천만금을 줘도 못하겠다 하는 게 잠복 근무예요. 잠복 근무 수도 없이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잠복 근무는 범인이 그 잠복 근무하는 장소에 나타날 확률은 사실 50만 분의 1도 안 돼요. 대다수가. 거의 거의 없습니다. 잠복 근무 대신 그냥 CCTV를 지켜보는 게 낫죠. 근데 범인이 와서 CCTV 돌려버리고. 잠복 근무는 뭐 누가 뭐래도 그냥 원시적인 수사 같지만 여전히 존재해야 될 근무는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자, 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이제 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자치경찰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자치경찰이 뭐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찰 어떤 치안은 사실 알아줘요. 거의 최고라는 거예요? 거의 최고 수준이거든요. 이제 그거보다는요. 경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그 민주성, 분권성, 주민 지향성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크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강의실에서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국가경찰 체계가 돼가지고 경찰청에서 입안하고 세운 그 어떤 정책이 수직 라인으로 쫙 내려가요, 전국에. 이 도시경찰, 시골경찰이 그 일사불란하게 다 똑같이 적용돼요. 네. 그러면 차등이 없어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서울의 삶의 환경이 다르고 그렇죠. 전라남도가 다르고 전혀 다르죠. 부산이 다른데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각 지방마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을 좀 만들어보자.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방자치경찰의 어떤 그 취지이기는 합니다. 네. 예. 자, 그러니까 각 시도지사별로 자기 자체 조직에 네. 경찰을 갖는다 이거겠죠? 맞습니다. 예. 조직 체계상 임명권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이 국가경찰을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경찰은 존재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자치경찰인데 시도지사 소속 내에다가 자치경찰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요. 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자치경찰대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면 뭐 지방청장 같은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을 임명해서 시도지사 소속하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업무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경찰이 하는 업무는 민생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방자치경찰이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한다는 거고요. 네. 국가경찰은 이제 광역화된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국범죄, 강력범죄 또 상당히 심각한 부분에 있을 때. 근데 업무 혼선이요, 뭐 어떡하죠?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어떤 집에 가정폭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치경찰, 지역경찰이 막 갈려서 얼른 사건 수습하려고 보니까 뚝 이놈 신원조회를 보니까 연쇄살인범이야. 전국적으로. 그리고 금융사기범이야. 예. 이러면 이게 자치경찰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아니죠.
뭐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이게 수사라는 게 그냥 분초를 다루면서 돌아가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경찰한테 인계를 하겠죠. 근데 인계를 잘 해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임계점을 잘 조율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건 많이 겪어봐야 이제 시행착오 많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은 어차피 자치경찰에서는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마 수사 이 파트는 또 따로 별도로 아마 구축해가지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파트가 별도라는 게 예. 그러면 국가경찰 내 수사 인력을 그렇죠. 집중한다. 예. 큰 깊고 세심한 그런 수사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것 같고 지방자치경찰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맞는 말 그대로 민생 치안 전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법 개정안 이걸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근데 이게 좀 언론에서 확대 발표가 된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자치경찰청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당정청 의견 조율해서 최종 도출한 아니고 도리어 자치경찰청 문제는 검경 수사권을 좀 더 진척시키는 총회 접근을 할 것으로 봅니다. 지방복권 시대, 그다음에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가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이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치경찰이라는 게 결국 지방직이 되는 건데 경찰 처우 문제에 대한 경찰 스스로의 우려들도 상당히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번에 제출된 경찰법 전면 개정안에도 자치경찰 공무원이 신분과 처우 등에 있어서 국가경찰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다고 해서 처우가 후퇴하거나 또는 또 다른 차별이 생기는 것은 저희가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경찰 공무원에게 계급 정렬을 따로 두지 않는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최대 뉴스가 갑자기 이제 버닝썬 등등 이렇게 돼버렸는데 경찰과 돈 있는 사람이 유착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치경찰 하다가는 이게 경찰 비리 더 강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당장 생겨난단 말이죠. 어떤 자치단체장과 자치경찰 간의 유착 문제는 여전히 국가경찰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자치경찰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기들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국가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도 계속 제도 시행 과정에서 그러한 유착 관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이 발견된다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국가경찰 체계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토들에 의한 어떤 유착 의혹 그리고 뭐 압력 같은 건 없을까요? 지방경찰이나 국가경찰이나 지금 제도나 나쁜 짓 할 놈들은 나쁜 짓 하는 거야. 여전히 하는 거죠. 여전히. 제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여전히 알아서 기는 놈들은 있을 거고요. 그건 여전히 별반 차이 없을 겁니다. 한참 지금 경찰이 수사권이라든지 지방자치 경찰 이런 거 등등해서 굉장히 잘 가고 있었는데 이 버닝썬 사건이 뻥 터졌어요. 국민들이 그래도 그동안 경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도 해주시고 박수도 쳐주다가 그냥 순식간에 지금 여론이 확 지금 이상해졌거든요. 이 부분 현직 경찰들 진짜 많이 생각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좀 반성해야 되고요. 절대 다수의 경찰들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찬잇을 맞아가면서 잠복근무하고요. 옆구리 칼 맞아가면서 일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대우는 좀 더 해주도록 노력하되 처벌은 무시무시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 공직자들이 딴 생각을 못 하는데 다른 민간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엄청나게 더 엄격해야 돼요. 이제 경찰이 아마 바로 서면 경찰이 비리 부정 안 하고 경찰이 나쁜 짓 안 하면 어느 누가 나쁜 짓 하겠습니까? 하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인정해 주시고 이쁘게 봐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